안녕하세요. 강남나누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태훈입니다. 오늘은 무릎관절염 증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우리가 단계별로 보면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뚜렷하게 골격이 아직 관찰되지가 않고 관절 간격의 감소도 없는 상태인데 증상으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통증은 거의 없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무릎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한 경우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2기로 가면 이제 골격들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절 간격의 감소는 없는 상태고요. 이런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는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아니면 뛴다든지 할 때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이 골격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관절 간격의 감소가 이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2단계가 되면 이제 일상생활 할 때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엑스레이상에서 관절 간격이 아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붙은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보행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 3, 4단계에서는 수술치료까지 고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한지를 먼저 빨리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릎관절염 증상이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걸을 때 무릎에 꽉 찬 느낌이 있고 계단 오를 때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와 무릎 굽힐 때 통증이 생겨서 너무 힘드네요. 제 증상이 무릎관절염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말씀해주신 증상들은 다 무릎관절염 증상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관절염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이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에 이제 물이 차서 무릎이 부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너무 빵빵하게 차 있는 경우에는 주사기로 뽑아주기도 하는데 많게는 50cc 이상 누런 관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릎 관절염 증상일 수가 있겠고, 또 계단 오를 때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통증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걱서걱 이렇게 갈리는 소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상당히 진행된 무릎 관절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무릎 굽힐 때 통증이 생기는 것도 뭐 당연히 관절염 증상이죠. 혹시 이 외에도 좀 병원에 꼭 와야 될 증상이 있을까요? 평지 걸을 때나 그런 때 이제 무릎 안쪽이 시리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굉장히 따끔따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관절염증은 아닌지 한번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양쪽 무릎이 아니고 한쪽 무릎에만 나타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양쪽 무릎에 거의 대칭으로 비슷하게 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릎 주변에 골절이 있었다든지 그런 외상이 있었던 분들은 외상 후에 그 무릎에만 관절염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한쪽 다리가 유독 많이 휘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휘어있는 다리에만 관절염이 더 심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서 관절염 증상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약이나 영양제를 먹거나 파스를 붙이는 것 중 효과가 좋은 건 뭔가요? 그리고 건강식품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흔하게 처방하는 거는 아무래도 먹는 약이 되겠죠.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 이제 소염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고, 사실 요새는 파스도 이제 좋은 파스가 많이 나와서 먹는 약이랑 병행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약이나 파스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천천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무릎 관절염 증상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그러셨고요. 무릎 관절염 증상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해보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무릎 관절염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반 다리를 하고 테레비를 본다든지 하는 이렇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자세를 장시간 하는 게 좋지가 않겠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이라는 거는 체중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체중을 좀 감량을 좀 해주면 1kg만 빼도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한 4kg에서 5kg 정도는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체중 감량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 체중이 가해지는 이 부담을 근육이 좀 덜어줄 수가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오늘 좀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요. 증상만으로는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랑 어느 단계쯤에 속하는지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증상이 의심된다 라고 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같이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